자, 오늘 투자자가 뒷목 잡을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 집값 40% 더 내려야 한다는 부분을 또 강조했다는 부분이죠. 현재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상화 과정이고 추가 하락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이것으로 이번 집값 조정이 초반에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 오늘 좀 영상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전 국토부 장관과 현 국토부 장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토부 장관 노영욱 국토부 장관과 이제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 모두 다 집값이 40%가량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날 거는 근거는 좀 달랐어요. 노영욱 국토부 장관은 과거의 사례, 예전에 이런 식으로 폭락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한번 급등한 집값 이렇게 떨어질 수 있더라. 반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요, 소득 대비 집값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정확한 근거를 들어보면요, 주택의 적정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가구소득 대비 가격 비율 PIR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버는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년간 모으면 주택을 살 수 있냐? 일반적으로 이 PIR이 10을 넘어가면 좀 버블이 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서울 아파트 PIR은 18로 일반적인 성인이 전체 근로가능한 기간의 절반을 고스란히 집을 구입하는 데 쓴다. 그런데 솔직히 그게 불가능한 부분이잖아요. PIR이 18 정도 된다면은 그냥 근로소득만은 못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가 아니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럼 국토부 장관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35년 평생 소득 중 10년에서 12년 정도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현재 PIR이 18 정도니까 여기서 10에서 12 정도 수준까지 낮춰지려면 40% 정도 하락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실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 2009년에 21.29까지 넘배우에서 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11.65까지 하락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현재 가격에서 마이너스 40% 빠져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현재 10억짜리 주택이 6억까지 빠져야 된다는 기준은 아니고요. 소득 대비 12배 이하 수준으로 하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수도권 아파트의 고점이 형성됐었는데 그동안 5, 6년 동안 그 장기간 하락을 했거든요. 그때 소득은 같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소가 됐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소득 대비 12배 수준까지 살 정도로 주택가격이 조정받아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 하락의 인위적인 부양책은 고려를 안 한다는 의미도 돼요. 이건 예전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정상화되어가는 과정,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이거는 집값이 제대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거기에 왜 우리가 부양책을 써야 되냐 이런 거죠. 단 미래 공급과 연계된 재건축 초과이용 환수제나 안전진단 규제 등 공급과 관련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짜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가 여러 채 주택을 사는 규제 완화는요 신중할 것으로 보여져요. 대표적으로 주택수에 따른 규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관련된 부분, 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등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상한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지방지역 규제 다 풀어줬는데 아시죠?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 지역이 완화가 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풀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조세 규제나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가 추가로 매수하는 게 가능하잖아. 근데 이건 부양하겠다는 것 아니냐? 왜 부양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왜 부양책을 꺼내드렸을까?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드려볼게요.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보는 적정 가격의 기준은요, 소득 대비 감당 가능한 집값입니다. 그전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파트 가격이 소득으로 사람이 살 수 있냐 없냐 이것을 좀 먼저 따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면 지금 지방 전체로 보면요, PR이 5배에서 6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이 지역에 버블이 꼈다 안 꼈다? 과거 대비 오를 수는 있겠지만
버블이 껴서 여기서 더 하락해야 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원래 지방지역은요, 투자 수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 수요 없이 해당 지역, 지방 지역의 주택 건설 산업 자체 유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세종시 지역이 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았냐? 청약 시장이 여전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유지해서 굳이 부양책을 쓰지 않아도 이 주택 건설 산업을 유지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전체적으로 축대밭이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 건설업계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미리 풀어줬다는 겁니다. 좀 서울 지역과 접근 방법이 달라요. 자, 경기도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 제외시켜준 지역 보면요,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은 서울 지역의 외곽 지역 중심으로 풀어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안성이나 평택, 양주 지역이 뭐 집값이 10억이 넘어가고 그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연수구, 남동구, 서구 역시도 비슷하다고 보는 부분이죠. 물론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집값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부의 규제 완화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야, 집값이 급등 이전으로 원상복귀돼야 된다, 뭐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했던 2017년으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재 집값 수준이 소득 대비 얼마나 높은가를 판단하면서 규제 완화를 해 나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락 추세에 있으면은 집값 급등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다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소득으로 매수 가능한 수준이면 풀어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것을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면요, 집값이 비싼 지역은 솔직히 하락해도 여전히 비싼 상황이는 거죠. 하지만 좀 많이 급등한다 하더라도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여전히 과거 저점 대비는 높은 수준이 하지만 좀 집값이 저렴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가 빨리빨리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경기도 지역에 주택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강남을 비롯한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지간하게 하락하지 않으면 규제를 풀어주기 쉽지 않겠구나. 근데 이거는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규제 지역을 대거 풀 때 어떤 식으로 풀었냐? 강남 상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했더라. 한마디로 절대적인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최대한 늦게 풀어주고요,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집값이 되는 지역부터 서서히 풀어줬다는 부분이죠. 자, 근데 현재 부동산 하락장은요, 과거 10년 전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지금과 같은 역전을 사는 상황이 10년 전엔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수도권 전체적으로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낮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거든요. 굉장히 단기간에 급락시킬 만한 요소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10년 전에는 집값이 급락하잖아요. 그래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유주택자가 매수가 가능했는데 현재는 유주택자 유입이 완벽하게 차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된다? 급락 요소는 있는데 급락을 받쳐줄 매수 수요가 부족하네,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요가 크게 부족하다는 게 10년 전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 물론 국토부 장관도 단기 폭락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집값 급등, 급락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급락을 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적인 위기로도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막을 것이다. 그럼 현재 부동산 시장 전망이 보이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은 10월달과 11월달에 빅스텝을 하게 되고요, 겨울방학 때 입주 물량 증가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 이게 폭락세로 전환이 될 거예요. 지금도 좀 많이 폭락하는 지역이 많이 있긴 한데 그 아파트 단지만 폭락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의 지역은 하락률이 미미한 경우가 많은데 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전체 지역이 폭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규제를 풀어나갈지 보인다는 거예요. 초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제외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건데 진짜 집값이 급락하고 폭락하는 내년 초부터 잇따라 발표할 거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발표될 내용은요, 재건축 규제 완화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도 일부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조정 대상 지역 풀리면 집값이 오를까? 저는 규제를 보지 말고 금리를 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블로그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 전망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폭락에 버틸 수 있는 분양 정보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추가하셔서 정보 가장 먼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